8월의 첫날 전해드리는 미주노래 뉴스입니다. 자, 한국은 8월 2일에 들으시겠고 미국 현지는 8월 1일 토요일이죠. 서부 시간으로 4시 30분에 전해드립니다. 지금 왼쪽 화면은요, 비트코인 실시간이거든요. 62,721.86 좀 빠지고 있죠. 여러분 7월 한 달은 굉장히 힘든 장이었죠. 자, 8월 한 달은 여러분의 계좌가 풍성하게 회복을 넘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돈 복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미주놀이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금 중동 소식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요 소식이 먼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테슬라,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반도체 여러 중요한 뉴스도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시민들이죠, 분쟁 악화를 이유로 출국 준비를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그널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폭격이 임박했다는 마지막 시그널 중에 하나가 자국민을 대피시키거든요.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미 국무부 및 중동 지역 미국 대사관들은 최근 공지를 통해 미국 시민에게 상업 항공편이 운항하는 동안 출국하거나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등 자, 미 대사관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은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유지하고 항공편 취소와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들은 일부 항공사는 운항 재개를 연기하거나 노선을 취소했다면서 사태가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출국을 고려하거나 출국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 방문, 경유 계획을 심각하게 재고하라고, 가지 말란 얘기죠. 아울러 이란 및 이란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미국 기업 등 전 세계의 미국 해외 이익시설이나 미국이라든지 미국과 관련된 장소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강도 높은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표됐는데요. 자, 미국의 CBS 방송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공습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습을 승인했으며 공격이 수일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실제 공습에 나설 경우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최소 7개 주에서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됐는데요. 이란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최소 7개 주의 상수도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데요. 식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에 각주 정부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하며 민주당 주지사가 사태를 침소봉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CBS에 따르면 FBI는 미네소타, 미시간 등 최소 7개 주의 상수도 시스템에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고요. 해커들은 상수도 시스템을 통제하는 프로그램 논리 제어 장치를 겨냥해 공격을 가하고 암호를 변경해 관리자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자, 이 PLC는 산업 현장의 기계, 설비, 자동화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설계된 산업용 컴퓨터 장비를 뜻하는데요. 이번 공격이 수돗물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화학 약품 처리와 수압 등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컴퓨터 시스템 제어 기능이 상실돼서 압력 손실과 침수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란 해킹 그룹을 추적해온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란은 전쟁 발발 직후에 미국,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광범위한 해킹 작전을 벌여왔지만 이번 상수도 시스템 침투는 상황이 한층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며 미국 주요 기반 시설 제어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게 전해지고 있지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란이 영상 하나를 딱 공개했는데요. 멜라니아, 영부인이죠. 그리고 멜라니아와 트럼프의 그 막내 아들이죠, 베논. 자, 테러하겠다고 라고 하는 이란에서 제작한 그 영상을 빵 공개를 했거든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만약에 이란의 테러로 영부인이라든지 베논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트럼프는 핵을 누를 수도 있겠다. 실제로 지난번에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의 얘기를 듣고 에어포스원을 갈아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좀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할 수 있도록 스타링크를 좀 오픈해달라. 야, 본토 공격? 이거 좀. 자, 메모리 갑질하다가 중국제 쓰겠다는 아이폰. 자, 애플. 이번에 여러분, 애플의 어닝이 곤두박질 쳤잖아요.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 지금 굉장히 그렇죠. 가이던스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미국 연준 소식인데요. 자, 워시 의장이 지금 여러분 이 FOMC가 1년에 몇 번 열리는지 아시죠? 8번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 8번 열리는 FOMC 정례 회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워시가 이번 주 FOMC 정례 회의에서 회의 빈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직접 거론했다고 합니다. 회의 일정이 실제로 조정될 경우에는 예전 볼커 의장 시절인 1981년 연 8회 체제가 확립된 이후 4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운영 방식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FOMC는 통상 6주 간격으로 열리거든요. 6주. 그래서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열렸으니까 이제는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9월, 10월, 12월.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는 게 11월 전까지. 그러니까 9월하고 10월은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거고 어떻게 하든 동결에 막을 거고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면 12월은 무조건 올린다. 또는 미친 듯이 9월이나 10월에 금리 인하를 때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트럼프가 늘 했던 말이잖아요. 인하해보고 안 되면 올리면 되잖아. 그러면 중간선거 끝나고 12월에 올리면서 다시 2분을 맞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워시가 이 통상 6주 간격으로 열리는 이 1년 동안 8번 열리게 되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좀 정치적인 게 없을 수 없죠. 그렇죠? 일단 횟수가 줄어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FOMC는 단순히 기준금리만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의 직후 발표되는 성명, 의장의 기자회견, 점도표 이것 등 또 공개되는 의사록 등 연준의 경제 인식이라든지 향후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핵심 창구로 여겨왔거든요. 그럼 회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과 투자자들이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느낌 딱 오죠? 워시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죠? 시장한테 선행 시그널을 주지 않겠다. 이번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왜 안 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장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연준을 의지하는 스포일되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명목상의 이야기고 백그라운드에 굉장히 강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테슬라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일주일 동안의 테슬라의 모습이거든요. 자, 일주일 동안 테슬라는 마이너스 0.58%. 이게 되게 고무적인 게 테슬라 어닝 발표 이후에 하락세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마이너스 0.58. 물론 뭐 아마존처럼 플러스 17% 일주일 동안, 구글처럼 플러스 11.38%. 사실 구글하고 테슬라는 같은 날 어닝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은 사실 회복을 넘어서 어닝 발표 이전 가격을 뛰어넘었거든요. 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코카콜라보다도 테슬라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소가 21%나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오래 살고 볼 일인데 여러분, 네, 일단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이 테슬라가 스페이스X와의 합병을 앞두고 중국 사업 분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했죠. 지금 매각설 나왔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즉각적으로 부인을 하고 가짜 뉴스다 그랬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공방 라방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즉각 부인했던 반값 테슬라 가짜 뉴스, 근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지나고 보면 반드시 가짜 뉴스만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안 나냐, 뭔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나고 보면 항상 알 수가 있는데, 또 그래도 그럴 것이 테슬라 내부에는요, 뭐 로이터 통신, 뭐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 저널 얼마나 많은 그 좋은 말로 말하면 스파이, 나쁜 말로 말하면 뿌락지들이 있는지 돈 받고 하죠.
스페이스X가 미 국방부 핵심 방산 계약 업체인 만큼의 합병이 성사되려면 중국 규제 리스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인데, 일단 요거 조금 예민한데 그냥 단순히 가짜뉴스다 치부하기에는 제가 좀 더 좀 파봤더니, 좀 조사해봤더니 이게 사실일 수 있겠구나라는 쪽으로 점점 좀 굳혀지고 있거든요. 이거 별도 영상을 통해서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테슬라 실적콜에서 계속 두 회사 간,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간의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면서 테라페 반도체 프로젝트를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돌아오는 8월 4일입니다. 8월 4일이 그죠? 다음 주 화요일이죠. 어떤 날이죠? 스페이스X의 어닝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자, 6월, 벌써 6월이네요. 와, 2달 전에 IPO 상장 이후에 첫 분기 실적입니다. 8월 4일 장 마감후 발표가 되는데, 문제는 8월 4일 날 어닝 발표고 이틀 뒤인 목요일이죠. 8월 6일 날 납금 물량이 드디어 풀립니다. 최대 9억 1150만 주. 대박. 약 1160억 달러 규모인데요. 참.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좀 그러냐면, 테슬라도 지난번 인도량 발표 이후에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흘러내림이 이제 악재 선반영으로 돼서 결국 테슬라가 어닝 발표를 하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아니었죠. 그렇죠? 더 깨고 내려왔죠. 일단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에 많이 내려간 것은 이 락업 물량에 대한 부담, 최근에 또 약간 반등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를 노린 공매도 잔고가 7월 29일 기준으로 2억 1930만 주를 급증했습니다. 대박. 이는 유통 가능 주식의 약 34%에 해당이 되고요. 공매도 평가액은 246억 달러로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규모마저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즉 스페이스X 주가는 IPO 발행 대비 약 19% 하락한 상태라 IPO 상장가 대비 지금 19%나 하락했어요. 실적이 물량 폭탄을 상쇄할 만큼 강력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닝 잘못 나오면 마이클 버리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의 12월물 풋옵션을 추가 매수하고 마이크론 숏포지션과 그 다음에 반도체, 심지어 나스닥, QQQ까지 늘렸다고 지금 공시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와 팔란티의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했고요. 드래프트킹, 룰루레몬은 오히려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숏만 치는 게 아닙니다. 롱도 합니다. 오히려 드래프트킹, 룰루레몬은 올라갈 걸 생각을 하나요? AI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이 자기 강화적 순환 구조에 있다면서 이 루프가 언젠가 깨질 것이라는 게 버리의 핵심 논리입니다. 자, 중국의 전기 자동차 BYD의 7월 해외 승용차 픽업 판매량이 전년 대비 124% 급증한 17만 9,841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차 판매의 43%를 차지하는데요. 내수는 여전히 역성장 중이지만 감소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플래시 차징 기술로의 생산 라인 전환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병목이 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사는 연간 해외 목표 판매를 150만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유럽, 중국 시장 점유율 경쟁 구도에도 계속 영향을 줄 변수입니다. 조금 씁쓸하죠. 테슬라가 저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7월 한 달 동안 이제 경기 방어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어느 쪽,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어느 쪽에 많이 몰린 줄 아세요? 맞습니다. 보험 ETF입니다. 보험 쪽이. 투자자들이 반도체 AI 랠리에서 일부 자금을 빼내서 방어적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흐름과 맞물리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이슈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특히 주말에 시작하잖아요. 퍼붓는 거. 오른쪽 배너 보시죠? 미주는 무료 단톡방 밑에 하단에 고정 댓글 타고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이 어려운 때 여러분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는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좌가 박살나고 힘드니까 그냥 계좌를 덮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기에서 어플을 확 삭제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으셔야지. 눈 감고 그랬다가는 급발진 나거든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잘못된 투자 방법을 제대로 된 정도의 투자 방법으로 갖고 와야죠. 미주노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종목수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AI 반도체 버블에 대해서 시장이 센티멘탈 측면에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공부방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점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행복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마움을 모르면 행복해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지나간 것은 있고요.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셨죠? 초단타 스캘핑 클래스도 여전히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단톡방 밑에 보이시고 12기 공부방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가 또 새로운 뉴스 갖고 주말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